어깨의 문제는 주로 4개의 큰 근육을 문제를 잡습니다. 1번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중에서 극상근을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를요 승모근을 살짝 드러내면, 천층에 있는 근육을 드러내면 이제 극상근이 나옵니다. 이 극상근에 문제가 생기면 수저질이 안 되고요, 빗질이 안 되고요, 그죠? 요렇게 그런 동작이 안 되고 똑바로 차렷 자세에서 팔을 30도까지 들었을 때 통증이 옵니다. 들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못 가고요. 또는 어깨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 게 극상근의 문제고요. 또 팔을 들었다가 내리다가 힘이 빠지면 툭 떨어져요. 이게 극상근의 문제고요. 또 하나의 극상근의 문제는 팔을 일직선상에서 그대로 가지 못합니다. 얘는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극하근의 문제는 요 견갑골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면 밤에 잘 때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브레이저근은 혼자 풀지 못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나 어깨가 아파서 너무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극하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조금 틀리셔도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극하근, 브레이저근은 혼자 풀지 못해요 라고 하면 극하근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견갑하근은 극하근 안쪽에 있습니다. 얘는 안쪽에 붙어 있어서 얘랑 주로 연관되는 근육은 오십견하고 연관됩니다. 프리즌 숄더라고 오십견과 연관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얘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견갑하근은 지배 경락이 심경락입니다. 심장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혈관계, 순환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제 견갑하근은 주로 뜯어서 관리해줘야 된다. 또는 견갑하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리인 숄더, 오십견이 와가지고요. 팔이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거나 이렇게 안 올라가요. 아 이러는데 견갑하근을 관리해주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에서 우리를 관리사를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이 견갑하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견갑하근. 자, 견갑하근은 여러분들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왔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증상이 나타났을 땐 왼쪽이 더 안 좋은 겁니다. 림프의 70%는 왼쪽에 있고요. 왼쪽에 심장이 있어서 이 어깨의 움직임은 결국 이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장에서 머리를 올려주는 혈액의 펌핑 기관이 어깨고 교근인데 이 어깨가 왼쪽 어깨는 오른쪽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네 번째는 소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뒤에 대원근 위에 있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방법이 붙어있고요. 이 소원근은 2개의 신경이 나와요.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라는 곳에서 뻗어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문제가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근육은 소원근. 어깨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증이 주로 일어나는 근육은 극상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을 그대로 들었어요. 15도까지는 극상근의 문제가 주로 나타납니다. 30도까지, 15대 30도. 30도에서 90도까지 어깨가 못 움직이거나 문제가 올 때는 얘는 삼각근의 문제예요. 삼각근이요. 자, 90도에서 180도까지 팔이 못 올라가는 거 얘는요, 견갑거근의 문제입니다. 어깨가 30도까지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아파요. 네, 극상근. 자, 30도에서 90도까지 어깨가 아파요. 삼각근. 9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얘기하면 견갑거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어깨는요, 단순히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형근도 상완근에 붙어 있고요. 광배근도 상완근에 붙어 있습니다. 또 어깨 관절에 영향을 주는 또 관절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흉골과 쇄골과 만나는 흉쇄관절, 그죠? 그 다음에 쇄골이 끝나는 견봉쇄관절, 견쇄관절, 요 견봉쇄관절. 세 번째는 또 이 사각근, 상완신경이 날아가는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의 요 라인. 그래서 이 광경근의 움직임도, 광경근과 이 피부의 근막들도 어깨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어깨의 통증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은 겨드랑이 안쪽,
안쪽을 애가 부분을 많이 풀어줍니다. 애가 부분은 림프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신경락의 극천도 연관되어 있고 또 소흉근도 붙어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요. 어깨의 동작에 영향되는 저 극상근이라는 근육은요, 지배신경인 경추 5번이에요. 5번이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어깨의 견갑골이 하나는 올라오고 내려가서 이렇게 틀어지는 것도 와요. 어깨 밸런스가 깨지는 게 능형근이죠. 능형근 또한도 경추 5번하고 연관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의 문제를, 특히 어깨 문제를 연관되는 거는요, 인체의 큰 중요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를 관리하는 사람은 목이나 허리보다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진짜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신 교수님, 저는 허리 전문가인데요. 별로 인정 안 합니다. 뭐 목 전문가예요? 인정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어깨 관리 전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인정을 해줘요. 왜? 어깨를 관리하는 사람은 목하고 허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되게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관리의 대가는 어깨를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먼저 머릿속에 외워야 될 게 그거예요. 극상근이란, 또 극하근이란, 소원근이란, 견갑하근이란, 이렇게 먼저 따다다닥 했을 때 누가 건드리면 3초 안에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를 또 통해서도 보겠지만,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 어깨의 통증은 다른 데보다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뇌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허리에서 나타나는 무릎보다는 어깨의 증상은 바로 뇌랑 또 연결되기 때문에 어깨의 증상은 누구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이 모르는 상태에서요, 본인은 인지를 못해도 똑바로 누워서 양쪽 팔을 들어보라고 딱 시키면 한쪽 팔은 내려가는데 한쪽 팔이 뜨는 경우도 많고, 다 양쪽 팔이 풀 ROM,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깨가 충분하게 자기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은 심혈관계,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계, 순환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서 어깨의 가동 범위에 제한이 오는 상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 관리할 때 고객이 오시면 어깨를 반드시 가동 범위를 보셔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어깨를 반드시 먼저 풀어주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깨 관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